정치 파발마. 비가 와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아싸.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최진봉 이봉규 봉봉브라더스 봉치미냐 들이대냐 우격다짐이 아니고 논리로 승부를 가리는 정치 파발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문자들 보내주셨는데 네. 간만에 일찍 도착한 최진봉 교수 환영 문자. 김윤태님이 그러게요. 최진봉 교수님 웬일로 일찍? 나보다 일찍 온 건 진짜. 찐뽕 교수님 비와 함께 오셨네. 비와 오늘도 함께 왔습니다. 와팅이어라. 네. 저 양반은 늦게 와서 꼭 저 영역 표시를 하고 어디를 한 번 들렸다가 영역 표시하고 오더라고. 빨간 모자 화팅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이봉규 박사님도 환영 문자고. 어휴 배 나온 거 봐 굴러다니겠네. 이건 아마 저를 향해서 문자 보내주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위원 악수 거부하는 짤 이런 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또 어깨 스매싱했다 찰싹했다는 신경전이 아직 화제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참 가지가지들 해요. 아니 그 저 당 대표가 대표답지를 않아. 근데 그건 멋이라고 생각하는지 삐지기도 잘 삐지고. 이게 뭐 그래도 그 배현진 최고가 공격은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대표 오니까 악수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악수를 뿌리치고 그건 뭡니까 그게? 나이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많죠? 아니에요. 배현진 최고가 2살인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연상의 여인이에요. 예. 오, 저하고 옛날에 MBC에서 주말 앵커로 같이 잠깐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보다 배현진 최고가 2살이 더 많습니까? 예. 아니 그 통도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화면 볼 때마다 거기 가보셨어요? 그 회의실? 그 왜 최고위원들 아침에 그 회의할 때 보면 그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요즘 넓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좁나 보죠? 거기가? 그래서 난 지금 당사는 안 가봤는데 옛날 당사 가봤는데 그래요? 지금 그 화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사가 아니라 국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국회요. 최진봉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웃기죠. 저는 정말 저는 이봉규 평론가하고 동의하는 게 많지 않지만 이준석 오늘은 대표 시작부터 좀 많네요. 그래. 이준석 대표 안타로 행동은 시작하네. 그건 정말 안 돼요. 대표면 그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맞아.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 거기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감정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것은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인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저하고 이봉규 선생님은 여기서는 막 싸우지 나갈 때는 절대로 또 안 싸우거든요. 그래요. 우린 같이 영역 표시하고 그래요. 아니 저 나갈 때는 서로 인사들은 하고 가십니까? 아니, 그래요. 아니 해야죠. 우리는 밖에서는 전혀 안 싸웁니다. 이 안에 제가 들어올 좀 때만. 안심이 봉봉 브라더스인데. 자,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5시간 7시부터 시작해서 5시간 회의 끝에 뭐 결론이 날 줄 알았더니 또 2주 뒤에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2주 뒤 7월 7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사실 김철근 실장 측근이라고 할 수 이준석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실장.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징계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 그 증거 인멸 시켰다는 교사. 거죠. 예, 그렇죠. 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는 사실은 이번 그 징계에는 주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교사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그 각서를 써준 김철근 실장을 직접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명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징계를 만약 하려면 소명도 안 듣고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그때 이제 출석을 해서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7월 7일이면 이제 다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이 되는 건데 그 이봉규 박사님. 징계위원들이 살짝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징계를 내리자니, 그러니까 뭐 출당 권유라든가 아니면 제명이라든가 그걸 내리자니 이제 당의 이제 그 당 대표를 흔들었다 권력 다툼이다 이런
또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경고로 약하게 주자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야, 니네 이거 이런 증거 나왔는데도 경고하면 이게 되는 거냐 판단이. 근데 이준석 대표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니 나는 10개나 경고도- 나왔어요. 아니 나는 10개. 경고도 받을 수가 아니 없다. 일단 저 민주당 분들 저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 발언 있잖아요. 문제의 그 발언 하나로 6개월인가요? 징계 6개월이죠. 6개월 징계 먹고 다음 건 정지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발언 정도가 아니라 성상납 의혹에다가 그거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투자 각서까지 증거가 바로세로 나왔는데 연구소가 또 공개했던 거죠. 그게 다 실물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녹취도 여러 개가 나왔고. 그런데 그거를 어물쩍 넘긴다? 그러면 민주당만 훨씬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겁을 먹고 일단은 연기부터 해보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제대로 처벌이 안 되면은요. 국힘당 제가 볼 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어제 윤리 개최하기 전만 해도 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후에 압박이 들어온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압박을 하고 맞아요. 만약에 이준석 징계하면 뭐 2030 예. 떠나서 뭐 총선 폭망할 거다. 아침에 이러지. CBS 김현정 주씨가 그렇죠. 인터뷰했었죠. 그러지 뭐 당 중진이라는 김기현 씨 또 압박하지 막 이렇게 하태경 압박하지 이러니까 이거 갑자기 징계위원들이 조금 겁을 먹고 일단은 연기하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철근 실장의 징계 개시 판단 근거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의혹이 덜 풀렸다. 그래서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김철근 실장한테 대한 징계 절차 개시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징계 절차 개시. 이것도 이제 말 핑계죠. 이 징계를 이제 위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준석을 치자니 당 대표니까 부담이 가고 김철근 선에서 어느 정도 징계하고 그건 각서 써준 게 있으니까. 근데 김철근은 이제 입을 막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냥 투자한 거다. 요렇게 그리고 실제 투자는 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핑계를 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성상납이 없었다는 그런 각서를 왜 주고받았냐. 자기가 성상납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대신 간 건데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리발을 내밀어도 이제 이 김철근은 징계가 뭐 어쩔 수 없을 거고요. 네. 이제 당 대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아나요. 예. 정당성이. 예. 그래요. 이거 이루타. 오늘 웬일이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비도 오고 좋은데? 해서. 좀 이따가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 불안해진다. 두 저 번째 양반 아이템. 저렇게 나오면 두 번째 불안해요. 아이템은 그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이제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낸 건 맞다. 자기 대신 그 사업가를 만나러 보낸 건 맞다. 네. 거기까지만 인정.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인정했어요. 그 다음은 유성인가로 간 거죠 밤에 네, 새벽에. 그렇죠. 그러면 김철근 시장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오라고 보낸 거거든요. 성상납 이게 그럼. 없었다. 그럼 그 각서만 가져왔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 하나의 서류를 더 가져와요. 투자. 근데 그게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게 같은 날짜가 같아요. 그러면 그분을 갑자기 만나서 그 전부터 투자에 대한 뭐 얘기가 있었거나 뭐 논의가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뭐 혼자서 했겠다 김철근 실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가서 만났는데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보내서 대신 가서 만났는데 각서 받고 투자 의향서인가 뭐 이런 걸 사인을 했단 7억, 말이에요. 예. 7억을.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투자 그걸 설명을 했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기에 이건 약간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김철근 실장이 만약 징계를 먹게 되면 그거는 결국 이준석 대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징계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튜브로 청취자 이영래님께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는데 웬일로 오늘 이봉규 박사께서 바른 말씀을 다 해주시는지. 저 고장난 시계는 전 양반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봉규 박사님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 뒤에 7월 7일 날 열리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입장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게 보세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보는데요. 징계가 들어올 거를 직감해요. 이준석은. 왜냐하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가 여러 개가 나왔고
조금 전에 얘기한 투자극소도 나왔고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는 뭐 당원 모집 뭐 박차를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나 때문에 당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나를 치면은 국민의힘 당이 뭐 총선에서 이길 것 같아? 2030 다 떠날 걸? 이러면서 무언의 말하자면 협박, 무언의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네. 징계위원들한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리위원회 간에 신경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신경도 있었죠. 뭐 첫째는 뭐 회력 작성하는 문제 가지고 뭐 논란을 벌였어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라고 자, 보여집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운명 이제 2주일 뒤 7월 7일 날 또 윤리 결과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짧게 전망을 한번 이봉규 박사님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않겠어요? 경고를 내리느냐 아니면 그 위에 출당 그러니까 경고면은 이제 별일 없이 지나갈 수 별일 있지만 없이 경고라도 사실은 당 대표 사표 내는 게 옳은데 네. 이준석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버틸 거예요. 경고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요. 저 전통적인 저 국힘당 지지층 있어요. 보수 시민들 많이 떠날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반대가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출당 권유라든가 제명이 나올 경우는 이제 2030 남자들 2대 남들이 이준석을 응원하는 그 이제 부대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뭐 댓글로 막 강의를 하고 뭐 좀 떠난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6780의 남녀 거기는 전통적 지지층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클까 상상하시면 다 알잖아요. 6780 남녀가 예. 훨씬 큽니다. 분석은 다 하셨고 예언을 하시자면 징계를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출당 권유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센 겁니까? 아니 제명이 제일 세죠. 아, 출당 두 번째 권유, 거구나. 출당 권유 쪽으로 출당 권유? 이견이 좀 나왔었대요. 얘기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저는 경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일 밑에 네 번째 근데 거. 그래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심 청구하고요. 법적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논란이 이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어제 또 2시간 만에 번복됐다 이 알려져가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그 뭐 언론에서 뭐 무슨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인사 담당 공무원의 어이없는 과오고 어떻게 보면 또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이제 경찰이 행안부에 보내서 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행안부에 명단을 보냈는데 진급자 명단을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그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거를 다시 보내면서 보고용으로 대통령 보고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종 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언론에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이 명단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제가 하면서 2시간 만에 이제 다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대통령 말처럼 대통령 제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관례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잘못한 건 분명하고 제가가 확인된 다음에 해야 되죠.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행안부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된 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가 완전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봉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우리 최진봉 교수가 오늘 타율 좋네. 3루 탑니까 그러면? 아니 오늘 그냥 전타석 안타인데. 아니 자꾸 이렇게 각을 좀 세워주셔야지. 아니, 저 뒤에 양반이 가면 오늘 각을 아침에 세워요. 뭘 잘못 뒤에. 먹었나?
아니 뭘 잘 잘못 먹고 보고 왔어요. 잘못 잘 봤어요? 먹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원래 이제 공정하게 합니다. 국기문란까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워딩을 한 건 뭐냐면은 실수가 있었어도 그 다음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최진봉 교수 지적대로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가 됐든 뭐 고의로 했든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경찰들의 그 반응이 게시판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반응들이 경찰을 말하자면 감싸고 길들이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거죠.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아주 센 단어까지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이건 경찰이 물론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거는 좋은데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인정해. 왜냐하면 루트가 있잖아요. 대통령 치안 가면 군으로 말하면 별이에요. 그렇죠. 별 장군을 임명하는 건데 대통령 투스타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한감.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쓱싹쓱싹하고 그 명단으로 발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잘못한 거니까 이건 잘못했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오히려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댓글로 보면요, 뭐 아주 그냥 뭐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즘 장관들 보니까 아주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요. 일부는 이게 정상이고 공정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청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가 전형직 경찰을 매우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보인 경찰에 온갖 욕설을 내뱉는 조폭 수준의 주치자보다 더 심하게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찰 내부망의 글 소개해드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언급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 거치든지 불안정해졌다 그러면서 청장님의 용기 있는 용태 결단. 예, 퇴장을 예. 바란다 이런 글도 그런 많이 글도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자,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행안부 내에다가 이제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규 박사님? 그 검찰도요.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 네. 그러면 이제 경찰도 경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뭐 있는 근데 거 지금까지는 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아니, 것인데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계속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게 그럼 지금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되네? 아니 지금까지 없었어도 있는 게 더 정당하면 있는 게 그대로 지금 경찰 권력이 커졌어요. 네. 검수완박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든 건데 자, 이봉규 지금까지하고는 박사님이 다르죠. 이제 들이대셨으니까 봉침을 쏠 이게 차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검찰국이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검찰국에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검찰국에다 인사권, 재정권, 검찰 독립적으로 다 하게 해주겠다. 지금 행안부 안에 경찰국 만들어 놓으면 인사권, 징계권, 그다음에 재정권 다 이 행안부가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인사권을 다 흔들게 되면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그 국무회의 들어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적고 그것도 실행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정권의 어떤 그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처로 있는 부처의 한 부서로 들어가 버리면 경찰이 통제를 받으면 과연 그 정부 권력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뭐 위원회나 다른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국가 기관이 운영되는 그 어떤 부처에 경찰국을 두는 것 자체는 정권이 경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국 만드는 건요. 최진봉 교수가 일조했어요. 무슨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최진봉 교수와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그냥 딥다 우겨가지고 해가지고 검수완박을 하니까 경찰에 너무 과도한 힘이 쏠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이제 경찰국을 만들어서 조금 인사권 가지고라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니 이건 꼭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얘기해? 견제 장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영장 청구권, 기소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어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지만 영장 청구할 권한도 없어요. 경찰은. 두 번째
번째, 만약에 이제 송치 불송치를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불송치된 사건도요 수사 기록 전부 다 검찰에 넘겨야 되고요. 검찰에서 그거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니 자, 한 충분히 번만 더 견제할 장치가 들이대시고요. 남아있다니까요. 최진봉 교수 오늘 반팔 입고 막 알통자랑하면서 막 때릴 듯이 아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참 논리로 안 되니까 논리로 무슨 아니, 알통 이런- 자랑하는데 알통은 나도 있어. 검수 안 박혀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알통 소리 하고 자랑은 있어. 그만하시고 알통 자랑 그만해요. 짧게 들이대시고 할 끝낼게요. 말이 네. 없으시니까 저러는 거예요. 됐어요? 끝이에요. 끝.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잘못 먹은 것은 봉규 씨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도 목동에서 위례 신도시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데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빨간 모자 쓰신 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신대요. 고맙습니다. 팬입니까?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오늘 시간상 그만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찰 조직에 한마디 좀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열심히 가라.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아니 김부장 목소리 안 들을 수 없을까 해서? 아니 목소리 하도 좋아해가지고 아, 일부러 진짜 들었다는데요. 너무합니다. 다음엔 딴 거 틀어주겠고요. 아 예, 딴 사람 목소리 해주세요. 이어서 이봉규 박사님 해주세요. 3, 2, 1. 대부분의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인데 일부 그 왼쪽 깜빡이 키시는 분들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합시다.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알통을 좀 더 키워달랍니다. 예.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통자랑 되지도 아니, 않는 무슨 알통 가지고 말씀이세요? 들이대니까. 정치 파발마 히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